자, 그러면은 점화식으로 가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거. 50분 내에 끝낸다는 게 좀 말도 안 되기는 하지만, 그죠? 중요 포인트만 좀 보면서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 점화식을 하기 전에 아예 단원명부터 잠깐만 좀 얘기해 볼게요. 어차피 다 알겠지만, 단원 이름이 수학적 귀납법이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가 되는 거고,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 안에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가기는 해요. 첫 번째는 수열이라는 거를 귀납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한다라는 거를 그냥 정의한다, 그냥 이렇게 그냥 쓰고요. 두 번째는 증명으로서의 수학적 귀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계속 공통으로 쓰여 있는 용어가 지금 귀납이라는 용어잖아요. 그 귀납이라는 용어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추론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연역적 추론, 아니면 뭐 귀납적 추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니까 연역적 추론은 뭐라 그래야 될까?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맞나? 몰라. 아무튼 좀 그런 느낌으로 뭔가 딱딱 떨어지는 것들, 연역적으로 찾아내는 것들이 연역적 추론이고, 귀납적 추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래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백조들 보니까 죄다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하얀새라고 해서 백조라고 지었어요. 이게 틀릴 수도 있죠. 실제로 아프리카에 검은 백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귀납적인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험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귀납은 사실상 연역적 추론이 좀 더 가까워요. 연역적 추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랑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용어적 표현이. 그러면 수학적 연역법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미안해. 근데 약간 좀 귀납적인 느낌이 없지는 않아서, 그러면 귀납이라는 용어를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얘는 뭘로 써주는 게 좋냐? 처음과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처음과 관계. 자, 그래서 얘를 처음과 관계로 구분을 한다면, 첫 번째 처음은 뭘 얘기하는 거냐? 초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관계는 어떤 거예요?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n번째 항이 있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는데, 이 n번째 항에다가 4를 더하면 계속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온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라고 쓸 수 있겠고,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식에서는 뭐냐? 이전 항에다가 4 더할 때마다 맨날 더하니까 얘는 지금 등차 수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잠깐만, 이것만 가지고 등차 수열 an의 식이 다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왜냐면 관계만 나와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가 완성되려면 초항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가지고는 수열이 귀납적으로 완전히 정의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초항까지 나와 있어야만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때 이런 식으로 이웃하는 항들 사이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점화식이라는 거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학원가에서 그냥 쓰는 용어예요. 그냥 문제집에서 그냥 막 쓰는 용어. 교육과정에는 이런 용어 없어요. 교육과정에는. 자, 그러면은 왜 점화식이라고 부르냐? 몰라. 옛날에 그 정석 아저씨, 그죠? 우리나라 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 정석 아저씨,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점화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한자예요. 점점점자의 활화자. 그러니까 점점점점 단계적인 관계를 표현한 식이다 라고 해서 그냥 점화식이라고 쓰게 된 겁니다. 아직도 점화식이라고 쓰죠. 자,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으로서 들어가는 건데, 얘는 뭐예요? 똑같아요. 처음과 관계에 관련된 거. 그래서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N과 BN이라는 이 두 개의 수열이 똑같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보는 건 뭐냐? 이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답으려고 하면은 힘들죠? 1, 2, 3, 4 집어넣어서 100까지 집어넣었어요. 맞았어! 그럼 뭐 계속 맞겠지? 그건 이제 희망사항. 그죠? 희망사항. 나중에 막 한 10,000번째 가서 틀면 어떡해. 그쵸? 그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n은 k일 때 성립하는 걸 확인하고요. n은 1일 때 성립하는 걸
증명 한번 해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1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만 증명하는 거예요. n은 k일 때 성립한다 라고 가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가정하에서는 얘도 반드시 성립한다 라는 걸 증명을 해내면 끝났다라는 거죠. 왜? 아니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데 k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k일 때가 성립한다 라고 봤어요. 이게 성립하면은 무조건 얘도 성립한다 라고 증명해내면 1항일 때 성립했으니까 2항도 성립하는 거고 2항 성립됐으니까 3항도 성립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항이 다 성립되는구나 라고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논리적 허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납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좀 연역적이 좀 더 가깝기는 합니다. 그렇죠? 3단 문법처럼. 자,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예시를 든다 그러면 얘를 뭘로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제일 많이 예시 드는 거. 도미노로 예시를 좀 많이 들어요. 도미노로 예시를 많이 듭니다. 왜 도미노로 예시를 드냐면 우리가 도미노를 쌓을 때 어때요? 앞에 거 넘어갈 때 뒤에 거 멀쩡하게 세워요? 아니 멀찍이 세워놓진 않죠? 앞에 거 넘어가면 뒤에 거 넘어가게 세우죠? 그러니까 세울 때마다 언제 거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K번째 게 넘어가면은 K 플러스 1번째 게 넘어가게 세워놔요. 그죠? 다 세워놓습니다. 관계가 맞게 세워놓고 첫 번째 도미노 하나만 딱 넘겨놓으면은 다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딱 수학적 귀납법은 도미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게 좀 편합니다. 그게 수열의 귀납적 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아니 어차피 초항하고 관계하면은 그냥 다 하는 거지 뭐.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어땠냐? 이런 식으로 점화식이 나오면은 이걸로 일반항을 뽑게 만들었어요. 일반항을 뽑게. 근데 얘 점화식 가지고 일반항을 뽑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교육과정이 원하지 않는 이상한 방향으로 내용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 그 교육과정에서 그 언급을 잘 안 해요. 내용 언급을. 이거 설명해라, 저거 설명해라, 이런 것만 하지 말라고는 안 하거든? 근데 수학적 기납법에서 딱 한 줄 언급돼 있어요. 점화식에서 일반항 뽑지 못하게 하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못 뽑게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일반항 뽑게 하는 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숫자 때려받고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점화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무식하게 일일이 다 집어넣어서 뽑게 하는 게 그럼 교육과정의 취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수학, 매스매틱 능력? 수학 능력은 아니겠죠? 이 배울 숫자 배울 학자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시험이에요. 뭘 배워요? 대학과정 배울 수 있는 능력 시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5학년도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2025년도에 배우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험이라서 2025학년도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안 되면 26이 돼 있어. 미안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결국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응용력과 사고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 다 때려박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최종 목적지 뭐예요? 규칙 찾기예요. 이런 규칙을 우리가 눈치채면서 갈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그 규칙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규칙을 그냥 딱 보고 알 수 있어요? 얘는 딱 보고 알 수 있죠. 쉬우니까. 근데 웬만하게 점화식, 집 나오고 있는 점화식들 어때요? 그 보고 규칙이 바로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뭘 한다고요? 다 때려 박는 거예요. 때려 박으면서 이런 규칙이 있구나 라는 걸 체감하면서 눈치를 채고 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하게 숫자를 다 집어넣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넣고 규칙 못 찾으면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도 값을 계산하기보다는 그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내려가야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딱 뭐밖에 없다? 얘밖에 안 해요. 얘밖에 안 해요. 뭐 물론 초항도 좀 꼽살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얘는 나온다? 미안해. 멸종 위기종이에요. 멸종 위기종. 왜?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엄청 중요한 내용이겠죠?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이게 안 나와요. 왜? 벌써 20년 전에
이미 성행했어요. 뭐 물론 복고풍으로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출제율로 놓고 본다면 1% 이하예요. 자, 대비하는 게 맞아요? 아니야. 그러면 주말 모의고사에서 한 번씩 내가 집어넣고 있는데 왜 집어넣는 거지? 아니 뭐 그냥 한 문제 정도 연습해보라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자, 아무튼 얘는 지금 시험기간 가까워졌을 때는 이거 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시험기간 가까워졌을 때는 지금은 얘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점화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점화식.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쉬운 거. 자, 나열해서 그냥 무식하게 규칙 찾는 문제. 자, 201번부터 한 번만 잠깐 풀어봅시다. 201번. 자, 유형 13번의 첫 번째 문제예요. 자, 힌트를 하나를 가자면 1항은 마이너스 5고요. 나에서 점화식을 줬어요. 저 나에 있는 점화식을 일일이 오케이 숫자를 다 집어넣어서 들어가느냐? 아니, 나를 보고 규칙을 찾아야 돼요. 아니,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고 미안해. 나를 보고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근데 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럼 빼는 거 절대값. 차이가 2라는 거예요. 차이가 2라는 거. 그러니까 이전 항에서 2를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괜찮죠? 차이가 2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만 한번 가볼게요. 1항은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그러면 2항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냐? 2를 더한 건지 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점화식은 수용도로 체크해서 들어가는 걸 권장합니다. 수용도로. 안 그러면 일일이 케이스 나누다가 진짜 우주 갑니다. 경우의 수보다 케이스 더 많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딱 봤을 때 어때요? 생각해보니까 제곱합의 최소네. 그럼 제곱합의 최소면은 1항 제곱은 25, 2항 제곱은 얘랑 얘 중에 당연히 어디로 가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위에 거예요. 그쵸? 볼 일이 없어요. 왜? 혹시 다음에는 더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2 더하면 이거고 2 빼면 얘예요. 얘도 2 더하면 이거고 2 빼면 이거야. 애초에 밑하고 위하고 아예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아예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래야 제곱합이 최소가 되겠네요.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안 커. 자, 모의고사 답안지에는 세 자리 이하 자연수로 갑니다. 오케이? 맞췄어. 세 자리 이하의 자연수가 됩니다. 혹시 분수 나오면 안 되고요. 소수 나와도 안 되고요. 음수 나와도 안 됩니다. 오케이? 1000 넘어가도 안 돼요. 무조건 답은 1부터 999로 나옵니다. 사실 0도 나올 수 있는데 0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역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잠깐만, 답이 왜 다 왔다 갔다 하지? 잠깐만, 40도 나오고 42도 나오고 무슨 얼마도 나오지? 400 얼마도 나오고 답이 되게 왔다 갔다 해. 엄청 커지고 있어. 미안해. 이거 두 자리 자연수로 나오고 짝수 나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이 둘 중에서 당연히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이걸로 가기엔 좀 힘들어요. 그럼 여기는 또 2 차이 나니까 이 늘어나는 거랑 이 줄어드는 걸로 나올 수 있을 텐데 얘도 또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곱하면 1이 9니까 그럼 얘는 또 나오면 1 더 커지는 거 2 더 커지는 게 줄어드는 거 비교가 안 되겠죠? 얘도 1 마 3 이거 안 되겠네. 느낌이 딱 오죠? 크기만 놓고 5, 3 1, 1, 1, 1, 1, 1, 1, 1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5, 3, 1, 1, 1, 1, 1, 1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5제곱과 3제곱 제외하고 나머지 8개는 다 1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42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뒤쪽으로 넘어가서 유형 13번은 넘어갈게요. 유형 13번. 유형 14번밖에 안 나와요. 거의 유형 14번으로 나옵니다. 거의 다. 이 유형 14번이 저기 몇 번까지 가냐? 유형 14번이 아이고야 268번까지 가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 거. 이 다른 케이스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케이스 보이기가. 자, 근데 풀이 방법은 어차피 다 비슷합니다. 케이스 나눠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좀 몸 좀 풀 겸 무난하게 206번 한 번만 해볼게요. 정말 제일 쉬워요. 정말 쉬운 문제 206번. 자, 유형 14번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지금 고민할 새가 없어요. 왜? 딱딱 떨어지잖아. 이거는 뭐 나눌 것도 없죠? 고민의 여지가 없는데? 그냥 1화부터 10화까지 그냥 쭉 나오는데? 자, 1항이 2예요. 양수니까 2항은 2 빼기 1, 1이죠. 그러면 3항은 또 양수니까 1 빼기 2,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그러면 4항은 이제 음수, 마이너스 1에다가 4 더하니까 3으로 나오죠. 계속 결정돼서 등장이 됩니다. 얘는 위아래로 나눌 필요가 딱히 없어요. 자, 다시 한번 1항은 2가 되겠고 2항은 어때요? A2는
아, 1항이 양수잖아. A1 빼기 1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2 빼기 1, 1이 되겠고, A3는, 얘 또 양수네. 그러면 A2 빼기 2인데, A2가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나오네요. A4는 A3, 그 다음 어떻게 되지? 음수니까 3을 더해주는 걸로 가야 되겠고, 2로 나오는구나.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5는 A4에서, 양수니까 또 빼야지. 얼마? 4 빼줘요.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일일이 그냥 다 세는 거예요. 이건 뭐 고민의 여지가 딱히 없습니다. 그치? 여기서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음수네. 더해줘야 되겠네. 얼마 더하지? 5. 그쵸? 7항은 A6. 잠깐만. 양수네. 또 빼요. 6을 빼요. 3 빼기 6. 뭔가 좀 이상한데? 그쵸? 자, 1, 마일. 2, 마이. 3, 마3. 4, 마4. 5, 마5.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얘는 싹 다 더해준다 그러면은 이만큼이 그냥 지워지니까 2 더하기 5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오케이? 자, 규칙을 찾아야 돼요. 자, 207번 한 번만 해볼게요. 비슷한 문제인데 207번은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스텝 1 문제랑은 다르게 다른 스텝 1은 1항을 다 줬어요. 근데 207번만 3항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항을 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1항 구해낼 때 반대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오케이,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풀었구나. 빠르다. 알았어. 그래서 뒤로 가는 거는 쉬워요. 앞으로 가는 게 헷갈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드릴까? 자, 뒤로 갈 때는 어차피 한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쭉쭉 뒤에 항들을 찾아주면 되는데, 앞으로 갈 때는 2가지씩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다 보니까 수영도 통해서, 가지치기 통해서 정리해 줘야 돼요. 좀 헷갈리지? 그러면 A2가 지금 3인 거는 괜찮아요? 그치, 그치. 근데 우리가 너무 그래서 조금 맞지.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A2가 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2가지 케이스, 여기서 또 2가지 케이스, 그래서 총 4가지 케이스. 오케이. 아우, 잘했습니다. 좀 헷갈리는 거 있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나? 안 됐어. 오케이. 아우,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다 한번 좀 써볼게요. 3항은 지금 1입니다.
그럼 뭐 여기에서 사항은 A3에다가 1 집어넣어서 양수예요. 2 뺐으니까 마이너스 1로 나오겠고, 음수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0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5항은 그냥 무조건 0이에요. 다만 2항은 어때요?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이거를 조건까지 따지면서 가려고 하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위의 케이스는 1을 더해서 다음 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1 더해서 5인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0으로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2를 빼서 온 거죠. 2를 빼서 온 거니까 3인 경우. 자, 그러면 나머지 얘가 진짜로 이 조건에 만족하는지. 0 이하가 맞네요.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진짜로 이 조건에 만족하는지. 그쵸? 양수 맞죠? 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가면서 1을 빼주고 아래로 가면서 2를 더해주면 돼요. 얘도 위로 가면서 1을 빼주면 되고 아래로 가면서 2를 2를 더해주면 뭔 소리야? 빼주면 맞는데? 그죠? 지금 5로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위의 케이스는 음수 나와야 돼요. 아래 케이스는 양수 나와야 돼요. 괜찮죠? 위의 케이스는 음수 나와야 돼요. 아래 케이스는 양수 나와야 되네요. 그래서 실제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밖에는 없네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일 때랑 5일 때 두 개로 놓고 보니까 최대값은 5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이 그냥 4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답은 4번. 그러면 스텝 2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스텝 2로 가면은 조금 쉽지 않은데 217번으로 가봅시다. 일부러 초항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의 문제로 갔어요. 이런 문제들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자, 217번. 저기 11번 문제예요. 11번 문제. 맞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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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고민스럽죠?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지? 뭔가 특정한 항이 주어졌으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4항과 5항의 곱이 12라 그랬어요. 그러면 4항하고 5항 관계만 뽑으면 돼요. 1부터 가면 안 됩니다. 4부터 출발해서 5와의 관계를 찾아야 돼요.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딱 2개입니다. 이야. 근데 문제는 4항하고 5항이 정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10이 약수로 찾으면 안 돼요. A4랑 A5는 정수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물론 정수겠지만 그건 이제 도저히 안 될 때 수능장에서 도저히 안 될 때 쓰시고요. 아니, 없어. 그게 맞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1항이 종류별로 나와요. 네? 1항이. 이거 두 개. 이거 절대값이구나. 오케이.
자, 원래는 이거, 잠깐만.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지금 딱 이거를 갖다가, 1, 12, 2, 6, 3, 4, 4, 3, 6, 2, 11. 아, 이거 안 돼. 이건 저 최후의 수다. 최후의 수다. 이 정수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죠? 이 모든 일반항이 정수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이거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답은 이 안에 있긴 해요. 그죠? 답은 이 안에. 6이기는 합니다. 6이기는 해요. 6이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최후의 수단. 그쵸?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이 4, 5항을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5항은 마이너스 A4일 수도 있고 A4 빼기 4일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 4항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4, 4항이 양수일 때는 A4 빼기 4. 그쵸?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해봐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위에 케이스를 1번, 밑에 케이스를 2번이라고 해서 A4 곱하기 A5를 구해보면은, 그쵸? 여기다 쓸까? A4 곱하기 A5를 구해보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A4잖아요. 그쵸? 얘가 마이너스 A4니까, 마이너스 A4 제곱이 얼마? 12라는 얘기예요. 그쵸? 와, 그러면 A4 제곱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쵸? 뭐 무리수는 나올 수는 있지만 적어도 실수는 나와야지. 그쵸? 왜? 문제에서 주어졌죠? 수열 n이 안 주어졌는데?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네. 실수 조건이 없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A4는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0이 나오니까 허수잖아요. 허수면 애초에 대소 비교가 안 됩니다. 허수는 대소 비교가 없어요. 이렇게 됐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A4는 실수란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문제 오류는 아니네요. 문제 오류라고 얘기를 할 뻔했는데 다행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2번 케이스가 맞다는 얘기죠. 그럼 A4 곱하기 A5를 또 정리한다고 친다면 요게 지금 A4 빼기 4니까, 그죠? 전개주면 A4 제곱 빼기 4A4, 요게 지금 10이구나. 그래서 인수분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A4 제곱 빼기 4A4 빼기 12는 빵, A4 빼기 6, A4 플러스 2는 빵. 따라서 4항은 마이너스 2인지 6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6이라 그랬는데. 그럼 마이너스 2는 왜 안 돼요? 그렇죠. 얘는 양수여야 돼요. 2번 케이스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양수로 간다. 그래서 일단 값을 뽑아보고 그 다음에 조건으로 추후 해석해주는 게 덜 헷갈려요. 진짜로. 시작부터 조건까지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하면서 가려고 그러면은 못 풉니다. 진짜로. 지금 얘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게 쉬운 문제예요. 우리 지금 이거 전마식 문제 나올 확률 몇 프로? 80%. 그냥 나온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글쎄, 아직은 너무 핫하기 때문에, 그쵸? 그 약간 기대치 같은 게 좀 있다 보니까 안 나오기 힘들어요. 그럼 나왔다면 몇 번 문제? 14, 15, 21, 22. 이 넷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15에 나오지 않았나? 그쵸? 올해 또 15에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22번은 정말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2번에다가. 그건 아닌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21번 나올 수도 있어요. 모르지 뭐. 그건 몰라요. 그건 뭐 출제자, 너넨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낼래.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자, 어쨌거나, 얘는 6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6, 이거. 6, 2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역추적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에서 얘가 6인 거에서부터 또 끌고 가야 돼요. 그쵸? 끌고 가야 됩니다. 위로 가면서 음수를 씌워주고 아래로 가면서 4를 더해줘야 돼요.
위는 음수여야 되고 아래는 양수여야 됩니다. 맞네요. 둘 다. 그렇죠. 둘 다 맞아요.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위로 가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아래를 가면서 4를 더해줘야 되겠죠. 위에서 올려면 음수여야 되고요. 아래에서 올려면 양수여야 돼요. 아, 이 케이스는 아예 불가능하구나.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 그죠? 마이너스 붙이거나 4를 더해서 와야 돼요. 위에서 올 거면 음수여야 되고요. 아래에서 올 거면 양수여야 돼요. 전혀 문제 없네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또 찢어서 2랑으로 간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4를 더해서 와야 되는데 위에서 올 거면 음수, 아래에서 올 거면 양수에서 와야 돼요. 그러면 얘밖에 안 남네요. 그래서 음수 아니면 4 더하는 거. 위에서 올 거면 음수, 아래에서 올 거면 양수. 그래서 A1으로 가능한 거는 그죠? 마이너스 14랑 18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14 더하기 18이니까 답이 32가 되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자, 시간이 없어서 조금 후다다다닥 마무리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1항부터 간다? 우주 갑니다. 1항부터 가다가 우주 갑니다. 4항, 5항부터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언급된 항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언급된 항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 중간항이 나왔을 때는 초항을 역추적해서 찾아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일단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한 문제만. 220번 한 번만 해봅시다. 220번. 어렵지 않은 문제로 일단 가요. 응? 1항이 0 나올 수도 있어. 0 나올 수도 있어.
문제 우리 아닌데? 그냥 넣으면 되네. 왜 이렇게 문제를 호스럽게 줬지? 왜 이렇게 호스럽게 줬지? 근데 맞아요? 자, 점화식 문제가 수능 시험장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220번과 엄청 차이 나냐? 아니, 그렇게 엄청 차이 안 날 거예요. 뭐 물론 얘랑은 조금 다른 관점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풀이가 등장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220번 정도까지만 완벽하게 풀 수 있어도 얼추 점화식의 논리는 좀 잡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미안해. 천천히 좀 가볼게요. 자, A3는 지금 1이에요. 3. 그러면 뒤로 간다 그랬을 때 A4, 3이네. 2보다 커놨네. 2로 나누니까 2분의 3. 뭐 길이 왜 길이에요? 이게 뒤로 가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2분의 3이면 얘 1이 아니고 2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2보다 작으니까 아래쪽으로 가야 되겠고 얘 2배 하면 3인데 거기서 1 더했으니까 4가 되겠죠? 그럼 2보다 크니까 2로 나누고 2보다 커나 크니까 또 2로 나누고 2보다 작으니까 2배에서 1 그 다음에 2보다 크니까 2로 나누고 2보다 작으니까 2배 플러스 1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쵸? 반복되네요. 뒤까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주기성을 띠면서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뭐 18개 합은 정해져 있는 거네. 그쵸? 그래서 얘를 조금 정리해보면은 1항과 2항만 뭐가 될지 모르고 나머지 3항부터 20항까지의 AK에 관련된 건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얼마로? 3은 3항, 8항, 13항, 18항 총 4번 나오고 요게 총 4번 나오고 2분의 3도 4번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5항, 10항, 15항, 20항 얘도 4번 나와요. 근데 6항, 11항, 16항 얘는 3번 나오고요. 얘는 3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계산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12, 6, 16 얘는 6 더하기 3 그쵸? 이거 다 더하면 얼마지? 22, 28, 40, 43 그쵸? 요게 지금 43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다음 유형입니다. 주기성을 띠는 수열. 뭐야 여기도 주기성 있잖아. 근데 조건을 나누는 게 도중에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창 된 겁니다. 결론 무슨 뜻? 다음 유형은 안 할 거란 얘기예요. 다음 유형은 그 주기성만 띄는 거라서 그냥 넣다 오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애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걔는 입가심용으로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앞으로 이제 역추적해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케이스 2개를 나눠줘야 되겠네요. 자, 만약에 위로 간다면 2를 나눠서 온 거기 때문에 2배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은 2배 플러스 1을 한 거기 때문에 1을 빼주고 2로 나눠줘야 돼요. 1을 빼주고 2를 나눠주는 거니까 1로 나오죠. 자, 위에서 올 거였으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아래에서 올 거였으면 2보다 작아야 돼요. 얘는 둘 다 다 되네요. 그렇죠? 둘 다 다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갈 거면 2배 해줘야 돼요. 왜냐면 2를 나눠서 온 거니까. 밑에서 온 거면 2배 플러스 1이니까 1 빼고 2로 나눠줘야 돼요. 2분의 5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위에서 올 거였으면 2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데 맞네요. 밑에서 올 거였으면 2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안 작아요. 얘는 올 수가 없는 애라는 거. 자, 그럼 이쪽에서 2배에서 와야 되겠죠? 1 빼고 2로 나누니까 0도 될 겁니다. 위에서 올 거였으면 2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 아래에서 올 거였으면 2보다 작아야 돼요. 세 가지가 다 가능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 플러스 A1 플러스 A2로 가능한 건 18 아니면 3 아니면 이게 요 세 가지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값은
18 플러스 43이니까 61이 나오겠고, 최소값은 1 더하기 43이니까 4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105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웬만한 모의고사에서 점화식 문제들은 시도는 충분히 다 합니다. 시도는. 그러니까 답이 맞는지에 대한 건 아직 미지수지만 시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들어가면은 다 풀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과의 관계는 끝냈다라는 거 아니야. 끝냈다라는 거 아니야. 미안해. 자, 그래서 스텝 3까지는 좀 넘어가고요. 스텝 3까지는 넘어가고 스텝 3 문제 중에서 넘어간다 그래놓고 왜 스텝 3 문제 중에서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진짜 좋은 문제 나중에 한번 연습해 보라고 기출문제인데 아마 본 적 있을 겁니다. 어디 갔더라? 어디 갔지? 어디 갔니? 못 찾았다. 245번과 246번. 그러니까 245번과 246번. 저기 최신 버전으로 받은 친구는 번호가 한 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246은 아마 똑같을 거고 하나가 247인가 그럴 거야. 새로 받은 친구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 그렇죠? 가형 21번과 나형 21번.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되게 좋은 문제예요. 나중에 한번 풀어보기 바라고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몇 번인지는 좀 보면 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좀 넘어가고 딱 한 문제만 더 하려고. 미안해. 딱 한 문제. 딱우린가? 자, 한 문제만 더. 자,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유형 15번에 관련된 건데 유형 15번이 주기성을 띠는 점화식.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했어요. 했어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제 유형 16번에 나오는 게 시그마를 포함하는 점화식. 자, 대표적으로 279번 문제를 딱 보면은 280번인지 모르겠어요. AN 플러스 1 곱하기 SN은 AN 곱하기 SN 플러스 이거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문제 그렇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별로 그렇게 중요도가 높진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집어넣냐면 SN과 AN이 같이 나오니까 힘들죠. 그럼 N-1 집어넣어서 빼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SN 빼기 SN-1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실제로 얘를 이렇게 빼려고 하면 되게 우주갑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반대로 얘를 갖다가 SN 플러스 1 빼기 SN으로 찢어서 얘를 갖다가 SN 빼기 SN 마이너스 1로 찢어서 S만 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해요. 괜찮을까? 그러니까 결론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라는 논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라는 논리 자체가. 괜찮죠? 자, 그러면은 풀려고 한 거는 여기가 아니고요. 마지막 유형 17번에 관련된 건데 단순하게 막 쓰다가 이제 우주 가는 애들 도저히 규칙을 못 찾겠는 문제 아마 풀어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281번. 자, 20학년도 수능 30번이에요. 수능 21번이에요. 나형 21번입니다. 진짜 잘 만든 문제예요. 아마 새로 받은 친구들은 282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면 280번. 새로 받은 친구들은 280번일 거예요. 280번. 어린 280번. 미안해. 딱 요거 하나만 하고. 요거 하나만. 우리 280번. 280번. 280번이야. 280번. 시도는 할 수 있어. 자, 1번만 있다가 강력한 힌트를 잠깐 좀 갈게요. 왜냐면은 이게 눈치 못 채면 이제 우주 갑니다. 맞아. 화이팅!
자, 너무 산으로 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잠깐 힌트를 좀 갈게요. 지금 얘는 1부터 집어넣어 보면 뭔가 규칙을 찾을 수 있겠지 라는 희망사항으로 1부터 집어넣으면 좀 우주 갑니다. 못 찾아요. 규칙을 오히려 못 찾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잘 보면은 가족권을 딱 보니까 어때요? 가족권? 짝수항만이에요. 짝수항만인데 AN에서 1 뺀 겁니다. 나조건은 홀수항만이에요. 홀수항은 AN의 2배에서 1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2가 아니고 1이었으면 위에서 아래 걸 빼면은 홀수항과 짝수항의 차이가 일정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홀수항과 짝수항에 대한 어떤 일정 관계를 더해보면 AN의 3배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숫자를 집어넣어 보다가 규칙을 찾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전에 가족권과 나조건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돌다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조금만 2분 정도만 고민해 볼게요. 자, 홀수항과 짝수항. 그러니까 짝 다음에 홀이에요. 짝 다음에 홀. 짝수항 더하기 홀수항이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 자,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얘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2항 더하기 3항이 1항의 3배예요. 그렇죠? 1 집어넣으면은 2항 더하기 3항이 1항의 3배입니다. 얘가 지금 1항의 3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4항 더하기 5항이 2항의 3배라는 거예요. 그럼 6항 더하기 7항도 3항의 3배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 더해도 31항의 3배가 될 거예요. 그쵸? 이게 못 찾아냅니다. 진짜로. 그냥 숫자만 다 집어넣어 보다 보면 이게 안 찾아져요. 이 합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둘을 합한 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니까 그 규칙 안에서 해석해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다음 줄로 한번 가볼게요. A1 3A1 그리고 나머지들을 또 3으로 묶어 놓으면은 31로 나와요. 자, 1분만 있다가 다음 설명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미안해. 좀 어려운데 시간이 자, 2문제까지 설명하지 않으면 뭔가 남아서 미안. 여기까지만 꼭 설명을 해볼게요. 거의 다 찾았네. 조금 다르다. 왜냐면 3A1이 나가고 그 다음에 A2, A3부터가 또 나가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3A1, 3A2, 얘는 3A15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쓴다면 A1 더하기 3A1 더하기 3A1 나가면은 3제곱 A1 그 다음에 남은 3들을 왜냐면 이게
짝부터 시작해서 짝콜로 들어가다 보니까 2랑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짝수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3제곱으로 묶었을 때 A2, A3, 14, 15로 나오게 되겠고, 괜찮죠? 얘를 또 3A1, 얘를 3A7로 정리해주면은, 다시 한번 A1, 3A1, 3제곱 A1, 3세제곱 A1에다가 또 나머지 3 빼내면은 A2, A3, A4, A5, A6, A7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또 3A1, 얘가 3A2, 얘가 3A3라 또 요거 둘이 더하면은 3제곱 A1으로 나와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얘는 A1으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3 더하기 3제곱, 3세제곱, 3네제곱, 3, 5제곱 여기까지 나와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등비 수열의 합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개수 제곱 빼기 1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1항만 알면 되겠네. 그럼 1항은 어떻게 구하지? 20항은 10항에서 1 뺀 거네. 그쵸? 그래서 10항이 2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10항이면 N에다가 5 집어넣었으니까 A5 빼기 1로 쓸 수 있죠. 그래서 5항은 또 3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5가 나오려면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A2 플러스 1이 되니까 2항은 1이네요. 그러면 N에 1 집어넣으면 되니까 A1 빼기 1. 따라서 1항은 2인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1항이 2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약분되죠. 그래서 3의 6제곱 빼기 1이라 729 빼기 1, 728로 나오게 돼요. 미안해. 마지막에는 그냥 후다다닥 했어요. 왜냐면 논리가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논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풀었던 점화식 문제하고 수능 문제하고 약간 어때요? 갭이 조금 있죠? 갭이 조금 있어요. 수능은 절대로 뻔한 문제 안 내요. 킬러 문제는. 그러면은 사설에서 하는 점화식 문제는 뻔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새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근데 얘는 사실 점화식 문제 중에서 역대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개인적인 평가로는 제일 어려워요. 왜? 눈치채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그러면 아까 전에 봤었던 21학년도 수능 문제 있잖아요. 뭐 가형, 나형 했었던 거. 그거 아까 얘기한 거. 그거는 얘만큼은 아닌데 걔도 어려워요.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늘 얘기하지만 수능은 뻔한 문제, 전형적인 문제가 이만큼 있으면은 항상 최고 난이도, 진짜 주요한 문항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안 되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가요. 와, 그럼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딱 한 발만 간다니까. 진짜 한 발만 가요. 한 발만. 조금만 눈치채면은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상태로 나온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썼던 점화식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노가다 하면 규칙이 좀 보이죠? 근데 얘는 어때요? 그죠? 해석이 조금 달라요. 노가다를 하다가 보면은 규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규칙을 찾는 거의 입장에서 노가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능이 제일 지향하는 바는 노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어. 와, 이거 안 보이면 어떡하지? 그럼 넣어야지 뭐.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데 계속 생각해야 돼. 왜 짝수고 왜 홀수지? 왜 짝수항과 홀수항이지? 유사성이 뭐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해봤어. A1 빼기 A3는 뭐야 2A1 플러스 1이네. 모르겠는데
A4는 A2 빼기 A5는 2A2 플러스 모르겠는데 A6는 A3 빼기 이렇게 나오네. 뭐야 계속 똑같은 게 두 번씩 나오네. 이걸로는 잘 안 보이는데 써보다 보면 보인다라는 거야. 합이 일정하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눈치채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얘부터 해서 1항이 인 걸 찾아가지고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일일이 다 숫자 쓰고 있으면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한마디로 규칙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노가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가다를 하는 이유 자체가 뭐 때문이다? 규칙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자체에서 볼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은 거고 안 되겠습니다. 몇 개 좀 넣으면서 그 안에서 이런 규칙이 있겠구나 하고 가져야 돼요. 똑같은 말만 좀 계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능은 관점이 조금 달라요. 노가다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은 노가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미안해. 할 얘기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고생했고요. 야,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또 알파벳 모의고사를 갑니다. ABCD 모의고사. 오케이. 고생했어. 모bil을 봅시다. 파이팅. 저 질문 있는 사람. 없을까? 그러면 괜찮아요? 오케이. 없을까? 좋아요.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했는데.